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315페이지 연금소득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연금소득의 범위가 나와 있죠. 연금소득의 범위를 보시면은 그 연금소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적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 있단 말이에요. 사적연금이죠. 사적연금.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뭐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있죠.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학연금, 뭐 그런 게 공적연금이고, 개인연금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 사설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입한 연금 있잖아요. 예, 그게 개인연금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31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1번의 연금소득의 범위 해서 1번의 공적연금, 2번의 사적연금 이렇게 구분이 되고, 뭐 연금소득의 범위 해서 나오는데 뭐 몰라도 돼요. 그냥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에 거기 공적연금 보면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부터 가세한다. 그게 그 문장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세무 1급 시험에서 나온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세무 1급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연금은 그래요.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만약에 30세부터 60세까지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불입할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불입하면은 불입하는 금액 있잖아요. 이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총 급여가 있고 밑에 보면 소득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빼줘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만약 100만 원 불입했다.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 100만 원만큼은 소득공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빼주고 나중에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연금을 탈 때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니까 불입한 거는 소득공제로 빼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돈을 받을 때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름이 이래요. 자, 근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있잖아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연금 불입하는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도 안 해주고 받는 거는 비과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바뀌었는데 그 이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연금 불입한다라고 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 그다음 받는 것도 과세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연금을 불입한 게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한 거다라고 하면은 그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받는 금액, 그 불입분을 기초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예요. 그래서 과세 안 해요. 어려운가요? 몰라도 돼요. 그냥 아는 척 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그 상단에 이번에 비과세 연금소득 있죠? 됐어요. 안 중요해요. 3번에 연금소득 금액의 계산이 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단에 4번에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 상단에 2번에 소득의 수령자 몰라도 돼요. 자, 연금소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이 나와 있죠. 기타 소득은 좀 중요한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2배사 근년, 이자 배당 연금, 2배사 근년, 네, 이 5가지 소득 이외의 소득을 기타 소득이다라고 해요. 다시 책을 읽어볼게요. 기타 소득이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예. 그래서 기타 소득이에요. 그럼 법에 기타 소득이 어떤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놨는데, 자, 기타 소득은 성격이 크게 4가지로 나눠져요. 자, 일시 우발적 소득, 자, 두 번째 건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있어요. 권리 있죠.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로소득. 복권 같은 거 있죠. 복권이나 뭐 도박, 경마장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당첨된 소득.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이제 뇌물, 네,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 자,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 외우세요. 기타 소득은 성격이 일시우발적 소득이고, 그 다음에 뭐뭐뭐 거래 양도나 대여, 그 다음에 불로소득, 그 다음에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 요게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외워야 돼요. 근데 이 네 가지 성격을 보면은 다 그래요. 얘들이 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일시우발적 소득도 그렇고 이 권리도 일시우발적으로 일어날 때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특히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죠. 불로소득, 복권 당첨 매번 일어나나요? 살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죠. 그 다음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이거를 뭐 매번 하는 사람들은 깜빵 가야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일시우발적 소득, 요거는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시강연로 소득 있잖아요. 일시강연로 소득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라고 받는 소득이 있는데, 이 강의라고 받는 소득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면은 얘는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문장이 그 대학 특강료, 뭐 아버지가 대학 강의를 일시적으로 하고 받는 강연료, 걔는 기타 소득이에요. 자, 근데 이제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학원 강사들은 하루만 특강하고 마는 게 아니고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런 거는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하루 일시적으로 특강하고 받는 돈 있잖아요. 그게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권리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거. 이게 이제 보면은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네 가지 일단 요거를 외워두시고 난 다음에 책을 보세요.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요렇게만 알아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냐 싶긴 한데 여기 기본이에요. 자, 책으로 볼게요 이제. 자, 그럼 기타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 1번 양도 대여로 인한 소득에 1번의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적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저작권이죠. 권리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거는 기타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이외의 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주영훈 있잖아요. 주영훈이 작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걔가 받는 작곡료는 사업소득이에요. 왜냐하면 작곡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주영훈이가 나중에 죽었다. 그래서 자기 딸이 그 저작권을 상속받았어요. 그럼 자기 딸한테 이제 저작권료가 계속 들어오겠죠. 그럼 그 딸은 저작을 업으로 하는 자는 아니죠. 네. 그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등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권리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거죠. 그래서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거는 기타 소득이에요. 3번에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일시적인 거니까 기타 소득. 4번에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건이죠. 건자 들어가는 거니까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 지역권하고 지상권이 뭐냐? 지역권을 설명드리면은 땅이 있잖아요. 땅. 논이라고 할게요. 논. 자, 이 논인데 갑돌이 놀이에요. 갑의 논이고 여기에 을이 논이 또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 그럼 갑의 논에 갇혀 있잖아요. 을의 논은. 그럼 이 물이 흘러와야지 이렇게 논이 뭐 농작물을 재배할 거 아니에요? 물길도 없단 말이에요. 물길을 틀려고 하면은 갑의 논을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 땅을 잠깐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뭐 땅을 점유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잠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지역권이다라고요. 지역권. 그러면 이 지역권은 계약을 맺을 때 있잖아요. 보통 몇 년간 이용.
예, 뭐 2년간 이용 계약을 맺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한테 그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뭐 돈을 보통 일시불로 줘요. 그래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다 지역권, 지상권 비슷한 권리인데 보통 2년간의 사용 권리, 뭐 3년간, 4년간 이렇게 그 장기간의 사용 권리를 획득한단 말이에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러면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갑이 사용하고 있는데 을이 잠깐 이 길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약을 맺을 때 일시적으로 딱 한 번 돈 주면 몇 년간 권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기타 소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딱 한 번 돈 주면은 몇 년간의 권리가 생기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월세로 하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월세는 매달 돈 받잖아요. 그래서 임대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임대는 사업소득이에요. 그 매월 돈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 잠깐 땅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는 얘는 한 번 딱 돈 받고 몇 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여러분들 이유 같은 건 몰라도 되겠고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건자 들어가는 거,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거는 무조건 뭐라고요? 기타 소득. 그래서 지역권, 지상권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일시적 인적 용역의 제공 대가가 있는데 1번에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등 아까 얘기했죠? 일시 강연료는 기타 소득이라고 했어요. 2번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 개몽, 연기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자, 여러분들 거기 뭐 미스코리아 심사로 나갔는데 그 심사를 맨날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딱 일회성이잖아요.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가가지고 심사하는 거는 한 번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뭐 그런 거는 사업소득일 거예요. 저기 어디지? 슈퍼스타 K 같은 데 나와서 심사하는 거. 그거는 뭐 매주 나오잖아요. 그런 건 사업소득인데 딱 심사를 일회성으로 하는 거는 기타 소득이라는 거. 그 다음 3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기타 전문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일시적으로 당의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일시죠. 일시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 자, 3번 보시면은 상금, 당첨금 등의 불로소득 있죠. 다 보면은 1, 2, 3, 4, 5 보면은 다 날로 먹는 돈. 일 안 하고 그냥 재수로 운이 좋아서 먹는 돈들. 그런 것들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4번에 기타 일시소득에 1번에 계약의 위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가 있는데 자, 손해배상금이 있고 손해배상금에 붙는 법정이자가 있어요. 자, 이게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손해배상금을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만약 그런 경우 있잖아요. 중고차를 사겠다라고 해서 계약금을 걸었어요.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계약이 파기됐어요. 그러면은 이 계약금이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게 기타 소득이에요.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를 안 해요. 왜 과세를 안 하냐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 대 얻어맞았어요. 근데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뭐 합의를 해가지고 손해배상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배상금 받아가지고 병원비 쓰고 그 다음에 뭐 나의 그 정신적 피해 입은 그런 걸 보상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라에서 돈을 가져가 버리면 세금을 떼서 가져가 버리면은 안 그래도 길거리 지나가다 맞아서 억울한데 세금까지 뜯기면 진짜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과세 제외예요. 자, 근데 이런 손해배상금이 늦게 지급이 된다.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늦게 지급되면은 법정이자가 붙어요. 그 법정이자는 원본을 따른다.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이면은 그 법정이자도 기타소득.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과세 제외면은 손해배상금이 과세 제외이면은 법정이자도 과세 제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카드 단말기 회사랑 그 단말기 기기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계약서에 봤더니 전 계약서를 쓴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계약서에 제 사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처음에 단말기 계약을 맺을 때 그냥 사인해서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거든요. 근데 그 계약서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그 단말기 쓸 필요가 없어서 계약을 해지했단 말이에요. 그 딱 읽어봤더니 왜 해지했는데 위약금을 30만 원 내래요. 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봤더니 근데 계약서에 위약금 30만 원 물린다 쓰여 있더라고요. 그 제 사인이 돼 있어요. 너무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 내용이 제 글씨가 아니에요. 그 계약서 쓸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가 자기들이 그 계약서 내용을 채워 넣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계약서 내용이 원래 없다가 갑자기 쓰여져 있는 거예요. 빈칸으로 돼 있었던 게 그렇게 돼 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왜 그런 게 있냐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했더니 예 저기 저 위약금 안 줬단 말이에요. 그게 손해배상금이죠 그게. 예. 위약금을 안 줬는데 안 줬더니 저기 소액심판으로 해가지고 법원에 뭐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 출두하래요.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졌어요. 전 진짜 억울했었는데 져가지고 위약금 물리래요 30만 원. 근데 제가 안 가고 그때 딴 사람이 가가지고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갔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전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리고 되게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 만약에 사용기간을 다 채워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은 24만 원 내면 돼요. 근데 위약금이 30만 원이에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만히 쓰면 24만 원인데 가만히 놔두면 24만 원인데 해지하면 30만 원이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직원을 보냈더니 그냥 네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왔더라고요. 제가 돈을 줘야 되는데 예, 열받아서 돈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예, 줬어요. 얼마 줬냐면요 15만 원만 줬어요. 예, 그러면 지금 반을 안 준 상태거든요. 그럼 반을 안 주고 있으면 뭐가 붙겠어요? 그 법정이자가 붙겠죠. 예, 그 법정이자는 무슨 소득에 해당이 돼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손해배상금 지급할 때 원천징 사고 줬단 말이에요. 기타 소득으로. 그래서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거기 법정이자가 붙는데 그 법정이자는 예, 손해배상금이 기타 소득이면 법정이자도 기타 소득이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그 법정이자가 이자 소득은 아니에요. 예, 원본 손해배상금이 기타 소득이면은 그 원본에 따라간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뇌물 알선 수재 및 배임 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있죠. 뇌물 있잖아요. 여기. 이거는 참 그래요. 이 걸려야지 뇌물이죠. 안 걸리면 뇌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걸리면은 기타 소득으로 보고 세금 때려버려요. 뇌물이나 알선 수재는 뭐 이를 알선해주고 받는 금품, 배임 수재는 눈 감아주고 받는 금품. 네. 다 뇌물과 같은 것들이죠. 자,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면은 그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걸 읽어보면은 전부 다 여기 다 걸려요. 요 네 가지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비과세 기타 소득이 있는데 비과세 기타 소득은 몰라도 돼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세 최저한이 있죠. 가세 최저한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됐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그 밖에 기타 소득 금액이 있는데 건별로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세 안 해요.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세를 안 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과세 안 해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되잖아요. 복권에 당첨됐을 때 5만 원까지는 그 세금이 안 붙어요. 5만 원 넘어가야지 세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9페이지 거기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이 있는데 이건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거기 319페이지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이 있는데 자, 기타 소득 금액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기타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요. 뺀 금액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필요 경비 구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외우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하는 대로 좀 외워보세요. 기타 소득의 종류는 제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드렸죠.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뭐뭐 건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불로소득이 있었죠. 자, 네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네 번째가 뇌물 등이 있었죠. 자, 요 네 가지인데 이 경비가 있잖아요. 일시 우발적 소득이나 거래 양도나 대여로 인한 경우에는 이 경비를 80%까지 인정을 해줘요. 뭐 100% 일치가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일시 우발적 소득, 거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경비가 80%까지 인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경비가 몇 프로예요? 80%니까 80만 원이 빠지죠. 그래서 소득 금액은 얼마가 잡혀요? 20만 원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불로소득. 불로소득은 실제 지출된 비용. 만약에 경마장 가가지고 경마투표권에 당첨이 됐다. 그럼 내가 경마투표권을 1,000원짜리를 샀는데 10,000원에 당첨됐다라고 하면은 경비가 1,000원인 거예요. 9,000원 남겨 먹은 거잖아요. 자, 그다음 뇌물. 이 뇌물이 경비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경비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뇌물은.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상금 받은 게 있잖아요. 그 상금 받은 거, 그런 것도 그거 경비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실무에서 보면은 포상금 받은 거 있잖아요. 경비가 없어요. 경품에 당첨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경품 당첨되면은 제세공과금 별도입니다죠. 그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비가 없어요. 그래서 받은 금액의 20%만큼 세금 떼인단 말이에요. 지방소득세까지 하면은 22%. 자, 근데 상금 중에서 거기 메뉴에 동그라미 1번에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있잖아요. 그런 거는 경비가 80%까지 인정이 돼요. 됐어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세요. 일시 우발적, 그 다음에 거래 양도나 대여로 인한 거는 경비가 80%까지 인정이 되고, 그 다음 불로소득은 실제 지출된 비용, 뇌물은 경비가 없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시 강연로 소득이에요. 진짜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대학교에서 특강을 했다. 특강료로 5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건 총수익 금액이 500인 거죠. 경비가 몇 프로 빠진다라고요? 80%. 그럼 소득 금액은 얼마가 잡혀요? 기타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 잡히겠습니다. 500에서 400을 뺀 1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4번에 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있죠. 이것도 중요한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소득을 받는 자. 소득을 수령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연히 세금을 떼고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원천징수를 한다.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얼마를 원천징수하느냐? 기타 소득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요. 기타 소득 금액의 20%. 근데 복권 같은 경우에는 복권은 3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원천징수예요. 그 참고를 아시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 세율은 20%예요. 기타 소득 금액이 20%이고 복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첨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가 원천징수 된다라는 거. 자,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이 20%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중금액 있죠. 총수익 금액의 20%가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이 20%예요.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은 어떻게 구해요? 총수익 금액에서 뭘 뺀 금액으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으로 구하잖아요. 요 금액이 20%가 원천징수 된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일시 강연료 소득으로 500을 받았다. 이 세금 얼마 떼이겠어요? 기타 소득 금액이 20%니까 500에서 경비 얼마가 빠져요? 400이 빠지죠. 요게 몇 프로라고요? 20%. 하면 얼마가 띄어요? 20만 원이 띄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 세금은 20만 원 띄고 소득세죠, 이게. 소득세가 20만 원 띄는 거예요. 항상 소득세에 따라 붙는 게 뭐예요? 지방소득세죠. 지방소득세가 10% 붙어요. 지방소득세 2만 원 더하면은 22만 원 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은 원천징수를 한다. 얼마를 원천징수하냐면요. 기타 소득 금액의 20%. 만약에 자,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론 문제로 잘 나오는 편인데, 자,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 받은 거. 뇌물을 주면서, 제가 지금 뇌물을 드리고 있는데 기타 소득이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뇌물은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입된 경우, 이때도 원천징수 안 해요. 이거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었잖아요. 중고자동차를 산다고 계약금을 30만 원 걸어놨어요. 이게 계약금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주는 거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사업소득이죠. 자기가 장사해서 버는 돈이니까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뭐 원천징수나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얘가 계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계약을 파기해가지고 이 계약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거 계약금은 사업으로 번 소득이 아니라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 바뀐 거죠. 뭘로 전환이 된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전환이 된 거죠. 성격이 손해배상금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 손해배상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줄 당시에는 기타 소득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천징수는 안 했는데 손해배상금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뭐 원천징수 할 수가 없죠. 이미 돈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하면은 기타 소득 중에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개. 그래서 시험 문제, 이론 문제로 잘 나오는 건데 원천징수 하지 않는 소득을 딱 세 가지만 외우세요. 얘 두 개랑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안 한다라고 했었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 빼고는 원천징수 안 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돈을 받은 자들. 자, 돈을 받은 자들인데 받았을 때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어요.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무조건 분리과세 있잖아요. 자, 이거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되는 건데 이것 좀 외우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복권이에요. 복권 등의 불로소득. 불로소득 있잖아요. 얘는 무조건 분리가 돼요. 5월달 세금 신고할 때 합산되는 게 아니에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서 연도 친구들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 복권 당첨된 것 때문에 5월달에 세금 신고하러 다시 간 적이 있어요? 주위에 복권 당첨되신 분이 없어요? 안 해요, 안 해. 이거 외우세요. 시험에 무지 잘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거예요. 복권 있잖아요. 복권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이다. 복권만 외우세요. 무조건 얘만 시험 나오니까. 그래서 5월달에 세금 신고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무조건 5월달에 세금 신고해야 되는 경우예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무조건 5월달에 세금 신고해야 되는 경우인데 두 가지 경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얘는 원천징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원천징수가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5월달에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세금을 하나도 안 낸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에 세금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는데, 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세 번째 선택적 분리과세. 자, 기타 소득은 받은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냐면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네,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만약에 대학교에서 특강을 해가지고 특강료를 얼마를 받았냐면요.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할게요. 특강료가 1,00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 경비가 빠지겠죠. 필요 경비가 80% 빠지죠. 800만 원. 그러면은 소득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기타 소득 금액이 2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원천징수 세율이 몇 프로냐면요. 20%예요. 그러면 세금, 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40만 원이 나와요. 자, 이런 경우단 말이에요. 그럼 세율 구간이 20% 구간이죠. 그러면은 이거 띈 걸로 모든 납세 의무 종결시킬 수 있어요. 이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월 달에 세금 신고하러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소득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세금 신고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은 이때 세금 신고하잖아요. 그럼 종합소득 금액이 정확하게 세금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200이잖아요. 세율이 6%예요. 200만 원이면은 6%면은 12만 원이거든요. 세금이. 그러면 얼마를 내놨어요? 40만 원 내놨으니까 이거 한금 나와요. 5월 달에 세금 신고하면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5월 달에 네가 만약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 구간이 만약에 24% 구간이다. 그러면 한급이 안 나오고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세율 구간이 이렇게 6% 구간이면 당연히 세금 신고해서 한급 받는 게 낫고, 만약에 세율 구간이 높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그게 싫다라고 하면은 20% 된 걸로 끝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안 되면은 원천 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시키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오긴 해요. 선택 가능하다.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거기 이론 문제 있잖아요.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연습 문제 이거 좀 쉬었다 풀게요. 쉬었다가 어디를 풀 거냐면요. 거기 321페이지 있죠. 거기서부터 풀고 그 앞에 안 풀었던 연습 문제들도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쉬는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